네, 이번에 이거 6호 태풍 카눈 같은 경우는 늘상 있었던 태풍과는 여러모로 좀 달랐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참 요상한 태풍, 얄미운 태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느림보 카눈이 남북을 훑으면서 구석구석을 때렸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영종대교의 모습입니다. 인천 영종대교. 보시기에도 굉장히 뽀얗게 아직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고요. 파주 지역의 자유로의 모습입니다. 비슷하죠. 아직은 날씨가 굉장히 흐려 있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카눈이 대한민국 여기저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긴장의 끈을 여전히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기상 전문가 맹소영 대표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이 지금 6호 태풍 카눈 현재 정확히 어디쯤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이 카눈은 강화 북쪽 약 80km 육상 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지난 밤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휴전선을 지나 북한 영역으로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중심이 아직까지는 서울과 인천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세력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중심 기압이 994헥토파스칼,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18m, 보통 초속 17m부터를 태풍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속도 바람의 세기가 조금만 떨어져도 태풍으로서의 이름표를 반납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태풍으로서의 소멸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저런 기류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겁니다. 예. 계속해서 저런 기류를 유지한 채 계속해서 북서진할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태풍으로 만들어진 요동치는 이런 기압 배치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가 될 때까지는 수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직은 완전히 이 카눈이 태풍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은 상황은 아닙니다. 세력이 좀 약해지기는 했으나 태풍은 태풍인 것이죠. 자, 그런데 보면 맹 대표님,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꽤 오랜 시간 지금 이제 한반도를 훑으면서 구석구석을 때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카눈 같은 경우에 사실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관측이 됐었는데 태풍 카눈이 힘에 좀 붙여서 지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앵커님께서 조금 전에 얄미운 태풍이었다, 요상한 예. 태풍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 이번 태풍 많이 외로웠습니다. 보통 태풍이 외로웠다. 북상을 할 때 예. 주변에서 좀 밀어주고 끌어당기는 그런 힘들이 작용을 해야지 이 태풍도 힘있게 뭔가 뻗쳐나갈 텐데요. 대만 부근에서 한 3, 4일간 체류를 했을 때부터 아무도 태풍을 도와주는 힘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80도로 방향을 틀고 일본 남쪽 해상에서도 우리나라로 북상에서 올릴 때 약간의 도움을 받은 것은 해상의 도움, 29도라는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의 수온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받고 나서 우리나라를 관통을 했는데요. 이 태풍이 육지로 상륙을 하게 되면 바다에서 더 이상 연료가 되는 고수온, 고온과 수증기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약화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본인의 힘을 가지고선 북상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한 70~80% 정도가 산지인데 예. 일종의 이제 팽이로 예시를 들 수 있겠죠. 이렇게 맨들맨들한 대리석 같은 표면에서의 팽이는 굉장히 방해 없이 회전을 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지면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쌩쌩 속력을 내서 잘 돌았던 태풍이 좀 맨들맨들한 그런 땅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장애물들이 많은 그런 산들로 통해서 구조가 무너지고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예. 이동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양의 비를 뿌릴 정도의 막강한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있던 태풍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낮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양의 비를 뿌리게 됐던, 빠르게 통과를 했었으면 이보다도 더 적은 양의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라고도 추측도 해봅니다.
좀 전에 그 태풍 카눈 예상 경로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이제 우리 내륙에 처음에 이 카눈이 도달한 지역은 경상남도 거제였습니다. 예, 거제부터 카눈이 우리 대한민국 국토를 종단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지금 경로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24시간 동안 한반도에 이 카눈이 머물면서 비바람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한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맹 대표님 이어서 이번 이 카눈이 특히 영남 지역과 강원도 지역에 많은 피해를 줬고 비도 그쪽에 많이 뿌려졌다고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영남 지역과 강원도 지역. 예. 강원도 지역 중에서도 강원 영동 지역이었습니다. 영동. 이 예. 영동과 영남이라고 하는 거는 고개령, 고개를 마주하고 있는 지역들인데요. 이렇게 고개를 마주하고 있는 지역들은 강한 비바람이 들어왔을 때 이 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산을 마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등지고 있는 영남 지역과 영동 지역, 그 고개의 동쪽 지역, 소백산맥의 고개의 남쪽 지역에는 많은 양의 비를 뿌릴 수밖에 없고요. 예. 일본 남쪽 지역에서 올라올 때는 좀 세력이 약해지는 듯하지만 우리나라 주변 지역의 남해안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 2도 정도 높은 29도 정도. 보통 태풍은 해수면의 온도가 한 26도에서 27도 정도가 되면 예. 발달을 할 수 있는 상태고요. 28도가 넘어버리면은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29도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 태풍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강한 강도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경남 거제에 도달했을 때 역시 강한 강도를 유지를 했고 워낙 그 도달하기 직전까지 해수면에서 많은 고온의 그 열기와 수증기를 받았기 때문에 해상에 도달해서 약한, 그러니까 중간 단계로 한 단계 약해지긴 했지만 거의 강도가 강한 정도급의 중간 그 강도로 우리나라를 강타했기 때문에 특히 이들 지역에는 세력이 강한 상태에서 강타했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 자, 강원도 영동 지역 그리고 영남 지역에 비도 많이 내렸고 바람도 굉장히 거세게 불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것이다. 우리 맹 대표가 이제 설명을 주셨고요. 우리 재난 전문가 또 염건웅 교수께서도 나와 계시는데요. 지금 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집계가 된 게 있나요, 임 교수님? 예. 피해 상황 집계된 게 있고요. 일단은 그 이번 태풍이 굉장히 느린 속도로 들어오면서 위험 반원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 태풍이 돌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그 오른쪽에 위치한 지역이 위험 반원에 들어갑니다. 예. 그 위험 반원에 들어갔던 지역이 강원 지역과 남부 지역이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일단 그 뭐 바람에 의한 피해도 있었지만 특히나 이제 많은 비가 내리는 피해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4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공공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대구, 부산, 경북, 경남, 충남 등에서 63건의 도로 침수 유실이 발생했고요. 예. 대구, 강원, 부산에서는 토사 유출이 6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교량 침하도 충북 영동에서 있었고 도로 낙석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유재산 피해도 있었어요. 주택 침수가 한 30건 정도 전국적으로 있었고요. 또 농작물 피해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작물이 1,019헥타르 면적 정도가 침수됐던 그런 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411명의 그 지금 이재민들이 급속하게 이제 대피 명령이 떨어져서 대피를 예. 하셨던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이제 자택으로 복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특히나 지금 특이한 사항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특이한 사안일까요? 도로의 맨홀 뚜껑이 버스를 뚫고 올라온 사건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네. 맨홀 뚜껑이 버스, 지금 우리 자막도 나오고 있는데 버스 바닥을 뚫었다? 네. 보통 어휴. 네,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화면이 뭐냐면 네.
버스 위로 맨홀 뚜껑이 뚫고 나온 거죠. 근데 버스 바닥이 아시겠지만 철제로 된 바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철제 바닥을 뚫고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한 수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강력한 수압으로 버스의 철판을 뚫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왜냐하면 이 보통 맨홀에 의한 사고는 도심지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맨홀이 보이지 않아서 맨홀로 빠지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저 경북 구미에 시청자 여러분들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소나무가 있어요. 400년 된 소나무인데요. 천연 기념물 357호로 지정된 수령 400년의 반송입니다. 반송. 그렇죠? 키가 작고 가지가 옆으로 퍼진 소나무를 우리가 반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카눈의 힘에 눌려서 저렇게 소나무가 쓰러지는 안타까운 피해도 있었습니다. 축사의 모습이군요. 참 송아지들 많이 놀랬을 겁니다. 예, 저렇게 뭐 소나무들 발밑에 물이 차 있어요.